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저는 올해 69살 된 신미자라고 해요. 남편이 세상 떠난 후 혼자 살던 제 집에 아들 부부가 들어온 게 4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 앞두고 신혼집 구하기 어렵다더군요. 집값이 비싸서요. 아들이 엄마, 잠깐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 나중에 돈 모아서 나갈게. 라고 하니 마음 아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인데 시작부터 힘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파트에 방 하나 내주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집이 방 3개짜리예요. 안방을 아들 부부 주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처음엔 임시로 생각했어요. 몇 개월 있다 나갈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니었어요. 계약서 없고 명예 변경 없이 그냥 살았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 싶었어요. 그게 제 첫 실수였나 봐요. 참, 며느리는 처음에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기분 좋았어요. 집에 사람 있으니 덜 외로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처음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더니 점차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도 당연하다 싶었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요. 집안일 도와주는 게 뭐 대수냐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점점 가사 도우미처럼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저녁엔 반찬 만들어 놓고 청소 빨래 다 했어요. 며느리 돌아오면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긴 했지만 점점 형식적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아들 힘들까봐 며느리와 사이 나빠질까봐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 행복하면 충분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1년 지나니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손주니까요. 그런데 임신 후 요구가 많아졌어요. 어머님, 입덧 심해서 냄새 맡기 힘들어요. 음식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요. 어머님, 몸 무거워서 청소 어려워요. 태교 좋지 않으니 집안일 해주세요. 라고요. 처음엔 당연하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역할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임신부에 좋다는 음식 다 만들고 집 구석구석 치웠어요. 드디어 손주 태어났어요. 예쁜 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 때문에 한 달 물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밤낮 없이 아기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밤에 울면 달래고 잠 제대로 못 잤어요. 한 달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몸 완전히 회복 안 됐어요. 직장 복귀하려면 제대로 해야 해요. 라고 계속 맡겼어요. 저는 69살인데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분유 타고 기저귀 갈았어요. 며느리 직장 복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가 매일 인사됐어요. 처음엔 고맙다 하더니 점점 당연히 요구만 했어요. 매일 새벽 5시 일어나 아들 도시락 싸고 6시엔 손주 깨워 씻기고 먹이고 출근 후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요. 유모차 끌고 동네 돌며 재우고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갈고 집안일도 계속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 다 제 몫이었어요. 며느리는 직장맘이라 힘들다. 아들은 회사 바쁘다. 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시간 많으니 당연한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60대 후반에 갓난아기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손주 예뻐서 참았어요. 할머니 의무라고 버텼어요. 하지만 제 시간 없어졌어요. 친구 만날 시간 없고 하고 싶은 일 할 시간 없어요. 모든 게 아이와 집안일에 갔어요. 가족 위한 희생이라 믿었어요. 그렇게 3년 흘렀어요. 손주 컸고 며느리 승진했어요. 아들 연봉 올랐대요. 그런데 저한테 생활비 빠듯하다. 아이 키우는데 돈 든다. 라고만 해요. 어느 날 손주 생일이었어요. 특별히 해주고 싶어 선물 사고 용돈 준비했어요. 그날 며느리가 상 차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라고요.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밥상 받는 기분이었어요. 손주 기뻐하고 아들 즐거워해서 가족다운 시간 같았어요. 음식 맛있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해주니 맛있네. 라고 칭찬했어요. 며느리도 많이 드세요. 라고요. 식사 끝나 설거지 하려 일어나니 며느리가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식사비 15,000원이에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식비라고. 네, 생활 빠듯해서요. 재료비랑 제 수고비 합쳐서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매일 해준 요리는 뭐예요? 3년 동안 아침 도시락, 반찬, 이유식 다 공짜였나요? 수진아, 그동안 내가 해준 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 부탁한 적 없어요. 다음부터 식사하시면 식비랑 제 수고비 청구할게요. 기가 막혔어요. 부탁 안 했다고. 매일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한 건 꿈인가요? 더 놀라운 말은 여긴 어머님 집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비 내고 살고 있으니까요. 식사하시려면 비용 내셔야죠. 제 집이 아니라고. 30년 넘게 산 제 명의 집이 아니라고. 관리비 낸다고 주인 되나요?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돈 없어. 이해해줘. 제 아들이 식비 달라니 눈앞 캄캄했어요. 이게 평생 키운 자식인가 싶었어요. 알겠다. 15,000원 줄게.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집인데 제 방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 못 잤어요. 머릿속에 생각 많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살았지? 새벽까지 뒤척이다. 그래, 며느리 말대로 계산해보자. 누가 누구한테 돈 줘야 할지 알게 될 거야. 가계부 꺼냈어요. 평소 쓰는 습관이 있어요. 지난 3년 돈 계산했어요. 식재료비 먼저요. 매일 장 봐서 한 달 50만 원, 3년 1,800만 원. 손주 비용,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한 달 30만 원, 3년 1,080만 원. 교통비, 병원 마트 놀이터, 한 달 10만 원, 360만 원. 가장 큰 건 월세예요. 제 집인데 작은 방만 쓰고 안방, 거실, 주방 다 그들 차지. 동네 전세가 찾아보니 월 90만 원, 48개월 4,320만 원. 관리비는 세 발의 피죠. 제 노동연료. 매일 12시간 육아 가사, 베이비시터 시급 1만 원. 하루 12만 원. 한 달 360만 원, 3년 1억 2,960만 원. 가사 도우미 시급 8천 원. 하루 5시간 한 달 120만 원. 3년 4,320만 원. 총 2억 4,840만 원. 놀랐어요. 3년 동안 2억 5천만 원 가까이 써준 거예요. 그런데 밥 한 끼 15,000원 달라니 화 넘어서 억울했어요. 바보였나 싶었어요. 다음날 법무법인 전화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싶어요. 계산한 금액 청구하고 집 비워달라고요. 변호사님이 어머님 청구 가능해요. 월세 확실하고 유아비 가사비 시장 가격 적용하면 돼요. 내용 증명 보냈어요. 48개월 월세 4,320만 원, 유아비 1억 2,960만 원, 가사비 4,320만 원, 생활비 1,800만 원, 기타 1 440만 원, 총 2억 4,840만 원. 30일 내에 지불 안 하면 법적 조치, 집 나가라. 보낸 후 며칠 조용했어요. 일주일 후 아들 왔어요. 얼굴 질려서 엄마 이게 뭐예요? 진짜 청구해요. 그래, 너희 말대로 계산했어. 엄마 과해요. 우리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과하다고. 그럼 내일 공짜여야 하나? 식비 15,000원 달랐을 때 안 과했나? 아들 할 말 없었어요. 돈 없어요. 어떻게 줘요? 그럼 집 나가. 공짜로 살았으니 됐잖아. 며느리도 와서 어머님 너무해요. 언제 부탁했어요. 부탁 안 했다고. 왜 3년 받아먹었어? 내가 내 집 아니라고 했잖아. 남이면 정산해야지. 며느리 할 말 없었어요. 아들이 사실 집 계약했어요. 다음 달 이사해요. 기가 막혔어요. 돈 없다. 집 어렵다. 다 거짓말이네. 6개월 전부터래요. 말 안 한 이유 어머님이 외로워하실까 봐요. 거짓말. 편해서 공짜 가정부 베이비시터 두고 싶었던 거지. 나가기 전 최대한 이용하려고. 더 놀라운 건 며느리 작년 퇴사했대요. 집에서 쇼핑몰 운영, 직장 바쁘다 거짓말.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이 맡기고 집안일 시키고 뭘 했어. 처음부터 이용하려던 거네. 아들도 며느리 편, 엄마 심하다. 가족끼리 이러냐. 가족 대우냐. 너희가 한 게. 크게 싸웠어요. 이유 들릴 만큼.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속 시원했어요. 30일 내에 나가. 돈 갚아. 안 그러면 법정. 그날 밤 마음 편안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 찾아갔나 봐요. 제 청구 합리적이라고. 일주일 후 아들 혼자 왔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돈 없어요. 월세만 깎아주세요. 4천만 원 구해볼게. 나머지 조금씩. 안 돼. 전액 아니면 나가. 돈보다 집 되찾기 중요해요. 69살인데 뭘 하겠어요. 편안히 살고 싶어요. 2주 만에 나갔어요. 나가면서 엄마 후회할 거예요. 혼자 외로우시면 어떡해요. 손주 못 보게 돼요.
협박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일 알아서 할게. 집 되찾았어요. 4년 만에 안방 돌아갔어요. 해방감이었어요. 첫날 밤 눈물 났어요. 기쁜 눈물. 이제야 살 수 있구나. 내 맘대로 TV 보고 먹고 싶은 음식 해 먹고 원하는 시간 자고 일어나고 소중한 줄 몰랐어요. 조용하지만 평화로웠어요. 눈치 볼 일 없어요. 친구들 연락해 이야기했어요. 다들 잘했다. 당연하다고 확신 생겼어요. 한 달 지나 새해 기분이었어요. 오늘 뭐 할까? 제 하고 싶은 거. 집 정리 먼저 그들 물건 치우고 제 취향으로 꾸몄어요. 화분 놓고 사진 걸고 친구 만났어요. 얼굴 밝아졌네 라고요. 저도 느껴졌어요. 복지관 갔어요. 요가, 노래, 한글 교실 봉사, 도시락 전달, 제 반찬 넣어드렸어요. 맛있네?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니 인정받는 기분. 요리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즐거웠어요. 복지관 요리 봉사 일주일 2번. 미자 씨 덕분에 맛있는 밥 먹어요.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필요한 사람 같았어요. 6개월 지나 생각 많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처음엔 화났지만 제 탓도 있었어요. 경계선 없애고 가족이니까 참고 거절 못했어요. 복지관 어르신들 비슷 경험 많아요. 착한 게 호구였어. 착함과 이용당함 다르다. 제 인생 돌아봤어요. 남편 위에, 아이 위에, 며느리 손주 위에 제 시간 없었어요. 이제 원하는 게 뭘까? 늦었지만 안 늦었어요. 아들 연락 가끔 손주 얘기하며 만나자. 흔들렸지만 거절. 사과하고 변화 전엔 안 만나.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예의 지켜야 해. 단호한 제 모습 놀라웠어요. 며느리 연락 실수였다.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진정성 없었어요. 본심이었잖아. 사과 제대로 해. 1년 지났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네요. 아침창 열고 숨 쉬어요. 오늘 내 하루 봉사 계속 상담도 해요. 경계선 그으세요. 가족이라 참지 마세요. 존중받을 권리 있어요. 제 경험 들려드려요. 용기 내시는 분들 뿌듯해요. 취미 생겼어요. 사진과 여행. 경주 부산 다녀왔어요. 어색했지만 자유로워요. 사진 전시회 열었어요. 신미자의 새로운 시작. 칭찬 많았어요. 옳은 선택 확신. 아들 연락 여전. 건강 어때? 손주 보고 싶어해. 답 안 해요. 반성 변화 없으니까 이제 제 인생 시작됐어요. 신미자로 사는 인생. 가족, 부모라서 희생 마세요. 사랑은 존중이에요. 나이 들어도 새 시작 가능해요. 제 경험이 위로 되길 바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